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종실의 특수경매 실전 사례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천시 모가면 인가 2019 타경 3387입니다.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인데 대지만이고 대지가 291평이다 보니까 거의 300평 다 되는 건데 그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권이 1억 7,370만 원이었는데 1억 2천까지 떨어진 것을 1억 4,37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요 보게끔 되면은 그 2등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해서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등이 1억 4,300이 아니고 1억 4,299만 원인데 이게 조금 여기 보면 2등 입찰가가 잘못 적혀 있네. 1억 3천이라 1억 4,299만 9,999원이었습니다. 이거 여기에 지금 그 적혀 있는 것이 좀 잘못 적혔습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해갖고 그 2등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물건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보시게끔 되면은 창고하고 건물이 있는데 사실 창고라기보다는 창고라고 지어는 놨는데 그 창고가 건물 안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가 봤을 때에 보면은 그 아무도 거주자가 없습니다, 보면. 거주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사는 사람도 없고 있었고 그 동네에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지가 한 1년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주차장에 자동차가 한 대 있어갖고 거기를 커버를 이렇게 씌워놨던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 사람 그 차가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시켜놨어 해놨더구만요. 그리고 노상에다가 이제 주차한다 보니까 이렇게 카바를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차가 세워져 있길래 이거 주인 거주자가 있나 봤더니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그 지적도 한 걸 보게끔 되면은 여기 한 필지 여기에 이게 주택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창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둘 다 여기도 창고고 여기 안에 봤더니 이렇게 그 집 안에 있고 빨래가 널려져 있고 이렇게 큰 거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항공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이 전부 다 전원주택지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전원주택지로 해서 아주 그 분위기도 좋고 잘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다 거의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설업자가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치도 여기 보면 이천 호법에서 이천 남이천 가다가 이 서이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천구에서 남쪽으로 일찍으로 가고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도 서이천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쪽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나무도 있고 집도 이게 아까 보던 그 창고라고 돼 있던 건물인데 이 창고가 아니고 주택이 아주 제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정원도 괜찮고 이게 집이 이렇게 사진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땐 전원주택으로 아주 상당히 좋았던 곳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건물주, 그러니까 토지주는 여기서 보시게끔 되는 여기 보면 김정주라고 하시는 분이 그 토지주고
건물주를 봤더니 옛날에 건물주가 원 누구였다가 보게끔 되면은 그김 누구로 어떤다? 다시 지금 바뀌어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현 건물 주인이고, 이건 예전 건물 주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 주인과 애초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는데 땅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그 조사를 해 봤더니 건물은 그 누나가가 산 거고, 그러니까 땅은 누나 거고 동생이 거기 저기 뭐야 그 건물 주인이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오게끔 됐는데 제일 먼저 이제 건축물 관리장을 봤죠. 건축물 관리장을 보니까 주택과 창고로 돼 있습니다. 주택이 이제 103제곱미터고 창고가 90.52제곱미터인데 창고도 상당히 크고 건물이 잘 져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낙찰 받자마자 일단은 이 특수 경매에서는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목적이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파는 게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봤을 때에 건물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건물 가격이 워낙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주인을 연락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고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소송을 먼저 하는 거죠. 소송을 해서 제일 먼저 단층주택 103제곱미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창고 90.52제곱미터 그거를 어떤다? 철거하라. 철거할 때까지 오게끔 되면은 뭐하라? 이거를 비료를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되게끔 되면은 상대편에서 답변을 보낼 수도 있고 답변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대편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낸 거 보면 피고의 주장 유지입니다. 건물 철거는 부당하다.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인 최인수의 무상 사용 대차 관계였으므로 지료 감정 가액이 아닌 원고의 청구 금액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고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답변을 안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이제 그 재판정에 나오라 그래서 상대편이 나오질 않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지료를 청구한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판사님께서 그냥 지료 감정을 하라고 하시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편이 두 번 해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원고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답변을 했죠. 답변을 하게끔 된 상대편이 응대를 한다는 얘기니까 답변을 받은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하지 않고 바로 상대편이 답변한 걸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실로 나오십시오. 저는 여주가 이제 저쪽으로 법원이 옮기고 여주 지연에는 한 번도 제가 조정을 하러 가본 적이 없고 이번에 이제 우리 수강생이 이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조정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조정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그 판사님은 저쪽에 안에 계시고 그 바깥에서 그 재판장에서 하게끔 되는데 조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원고와 피고를 확인하고 이제 피고 측에서도 같이 같이가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고도 봤더니 누구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고 누구 어떻게 되냐니까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피고하고 이제 그 형제지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앉으십시오 해갖고 제일 먼저 이제 그 판사님께서 다 준비가 되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이거는 조정을 하는데 이번 이 조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건물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건물 주인 혹시 땅을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연세가 좀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 주인이 꽤 많으세요. 한 70이 넘으셔서 70 중반 후반 이렇게 되신 연세 같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거기서 살다가 나이가 먹고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나와서 지금 비워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다시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땅 주인이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글쎄, 우리는 건물을 살라고 해도 거기에 가등기가 돼 있었어요, 건물에. 가등기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그쪽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3개월만 지나면 그 가등기 해놓은 것이 취하를 시키고 본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건물을 팔 수 있는 것은 3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으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건물을 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지우고 난 후에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판사님께서 이제 우리 그 수강생한테다가 그러면 한 3개월을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마음이 있으면은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예 나 건물 철거해라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 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만 넘겨준다 그러면은 3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가등기가 말소되고 나면은 그 다시 그 재판 날짜를 잡겠는데 그 가등기는 정확하게 지울 수 있습니까? 하고 그 판사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아시더구만요. 아, 그게 그 지금 3년이 지나면은 제척기관에 의해서 법무사가 그 가등기를 지워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등기를 지워놓고 나면은 매매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럼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갖고 한 4개월 정도쯤 지나고 나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다시 그 이제 재판에서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이제 그 가격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최소한도 못 줘도 한 뭐 7, 8천 제일 먼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그 수강생이 7, 8천은 무슨 얘기냐고 저는 사실 우리 수강생한테 500 이상 준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 8천 했더니 좀 하고 우리 이제 수강생이 거기서 얘기를 했죠. 아니 이게 지금 벌써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지가 1년도 넘었고 지금까지도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빈 집으로 돼 있고 지금 겨울을 지났는데 그 집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집을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판사님도 그걸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비었으니까 집이 망가졌을 테니까 그런 정도로 가격을 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어떻게 좀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 보십시오 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강생은 그래서 500 이상은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수강생이 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집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 했더니 그 동네에서 몇 년 전에 그 도시가스를 같이 끌어서 이제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700만 원씩인가 800만 원씩을 내서 도시가스를 다 했는데 거기는 그때 같이 내지 않아서 빼갖고 도시가스도 없고 그 경유로 그냥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뭐 배수로도 좀 문제가 있고 모두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그 살고 있지 않았을까 문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막상 사가지고 집을 들어가 봤을 때 그 집이 얼만큼 망가져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하고 500만 원 이상은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강제 조정으로 1,0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건물 주인 1,000만 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한테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뭐 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1,000만 원을 주고 그러면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1,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게끔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합쳐서 한 1억 4천 정도에 들어갔다가 1억 4,500 정도가 그 등기까지 들어간 거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간 거고 한 1,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1억 한 5,500에 1억 6천 정도가 총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3개월 기다리는 동안 가격을 알아봤더니 거기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보니까 그렇게 뭐 고칠 거는 많지는 않고 도시가스를 또 새로 끊는다고 하면은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또 뭐 달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다 처리해서 한 1, 200 정도만 들어가고 1,500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가스도 새로 끌고 도시가스로 집어넣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파는 거는 제가 뭐 얼마까지 팔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수강생 보고 그거는 알아서 파십시오 하고 이렇게 빠져나온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이렇게 특수 경매에서 건물이 좋으면 대부분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게 맞는데 이번엔 아주 특이하게끔 건물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건물을 포기하고 그냥 싸게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싸게 낙찰을 받았기는 했습니다. 단 우리가 이것을 전원주택을 다시 팔기 위해서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걸리게끔 돼 있죠. 보면 그건 한 1년을 걸린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빨리 팔리지 않아 갖고 거의 그 정도는 걸렸는데 대부분 건물이 좋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건물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감정가에 의해서 팔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감정가에서 판든지 감정가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달라고 해서 합의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한 1억 7,300이고 했으면 거의 땅을 한 2억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건물 주인에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한 4천 정도를 벌고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이건 반대로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진은 많아졌지만은 그 시간은 그만큼 더 오래 걸렸던 그러한 실전
사례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좋은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한 그 실전 사례는 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